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오전까지 비 소식도 예보되어 있는데요. 다만 약하게 발달한 낮은 비구름에 의해 내리는 비라서 양이 적고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난주 내내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 보이겠는데요. 대부분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이유로 강원 지역의 종합건설업체의 자금난이 향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요.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이 원주천 둔치에서 본격 개장했는데요. 리포터 현장에서 다녀왔습니다. 영월군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목을 재활용해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 소식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4월 22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이 담합이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과 관련해 진상규명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공정위의 판단으로 최문순 도정 10년의 무능과 검은 실체가 드러났다며 사법당국에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색정의당 강원도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 등 이 사건 관련 후속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강원도와 도의회에 요구했습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강원도와 강원개발공사의 이 사건 관련 불법과 비위에 대해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일정이 전체적으로 지연될 전망입니다. 대한체육회는 다음 달 스케이트장 부지 선정위원회를 열어 현지 실사 등 향후 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체육회는 당초 이달 스케이트장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시군 간 과열 경쟁 등의 우려가 있어 일정을 늦췄다고 설명했는데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전에 뛰어든 시군은 원주와 춘천, 철원 등 전국 7곳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비 773억 원을 들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원주와 춘천, 홍천, 강릉 등 14개 시군으로 주요 사업은 춘천 용산정수장 고도처리시설 구축과 홍천 풍암정수장 확장 등 20가지입니다. 강원도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함께 소규모 상수도 시설 정비를 병행 추진해 안전한 상수도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이유로 강원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의 최수훈 과장을 연결해서 강원 지역 종합건설업체 재무 상황 평가와 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강원본부 최수훈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현재 강원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 살펴볼 텐데요. 강원 지역의 종합건설업체 수는 경제 규모 대비 많지만 상당 부분이 영세업체인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강원 지역 종합 건설업체의 경우 1,209개로 전국 업체 수의 6.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강원도 지역 총생산이 전국 대비 2.4% 수준임을 감안하면 경제 규모보다 많은 수의 업체가 소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많은 업체 수에 비해서 업체 한 곳당 연간 평균 기성 실적은 31억 원 규모 정도 되는데요. 이게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평균을 산정했을 때 75억 원 정도 되고 서울을 포함하게 되면 114억 원으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건설업체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80억 이하인 기업을 저희는 이제 국가에서 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강원 지역 종합건설업체 중 약 97.8%가 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이 비중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특별자치도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렇듯 대체로 강원 지역 종합건설업체가 업체 수는 많지만 상당수가 영세하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군요. 수 자체는 많지만 대부분이 네. 영세하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오늘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짚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네. 종합건설업체는 이제 뭐 토목 건축이나 토건, 토목 그리고 건축, 건설 이런 종합적으로 이제 건설 계획을 세우고 예. 이제 좀 종합적인 건설 계획을 세우는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전문 건설 업체들은 이제 종합 건설 업체의 주로 하도급 형태로 뭐 실내 장식이나 인테리어나 뭐 건축물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전문 업종을 영위하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종합건설업체는 우리가 일반 건설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네네. 전문건설업은 뭐 말씀하신 대로 조금 이제 특정 분야에 말 그대로 전문화돼 있어서 뭐 상하수도 네네. 설비공사, 뭐 준설공사, 뭐 가스시설공사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돼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 업체가 되려면 그럼 더 엄격한 기준을 거쳐야 하는 거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뭐 인증이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강원 지역 종합건설 업체의 지표상 재무 상황이 전국 네네. 평균 대비 어떤 수준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전국에 비해서는 지표상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일단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건설업 기업 경영 분석을 결과를 토대로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네. 우선 부채 비율이란 지표로 그 건설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제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대비 부채 규모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건설업계 통상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인 경우 위험한 수준, 그리고 100% 이하인 경우 건전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종합건설업체의 부채 비율은 81%로 전국 평균이 138%인데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유동 비율은 285%로 전국 평균 162%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유동성 사정도 전국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으로 보였습니다. 특히 대출 연체율은 0.4%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전국에 비해서는 대체로 양호한 재무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어서 조금 아는 용어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실 네네.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당연히 이제 낮을수록 좋은 건데 네네. 네, 전국 평균은 138% 정도인데 우리 도의 경우는 81% 정도라는 말씀이실까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들으면 양호하게 들립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표상 이 재무 상황과는 별개로 도내 다수 영세 업체들의 재무제표가 뭐 시의성과 신뢰도가 낮고 공시 의무가 없다는 점이 또 현재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강원 지역 상위 10위권 건설업체 모니터링 결과는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이제 지역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네. 재무제표에 공시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광급공사 참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계대출을 통해서 자본금을 충당하거나 이런 윈도우 드레싱, 소위 윈도우 드레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도 해서 재무제표를 100%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상위권 10개 업체를 중심으로 개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았는데요. 1,209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중 10개라고 하면 좀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상위 10개 업체가 강원 지역 전체 공사 실적의 4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를 살펴봤을 때 지표와는 다르게 실제로 유동성 부족을 겪고 있는 업체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유동성 부족을 겪는 이유로는 태형건설과 공동사업에 참여하면서 PF 보증에 따라서 상환 요구를 받고 있는 경우가 있었고, 또 착공이 지연되면서 공사대금 입금이 지연되거나 수주 기회를 확보하지 못해 자금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도내 8위 건설업체인 S1 건설은 최근에 공사 비용이 증가하고 PF 부실, 그리고 공사 미수금 급증 등으로 현재 법정 관리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 19일자 뉴스에 강원 지역 시공 능력 8위인 S1 건설도 최근 법정 관리를 신청했다. 유동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이런 좀 안 좋은 소식을 봤는데요. 말씀하신 윈도우 드레싱이라면 이제 긍정적 평가를 받기 위한 거칠의 눈속임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이른바 소위 분식회계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 손실 처리를 회피하거나 급전으로 가계대출을 통해서 이제 좀 편법으로 재무제표를 좀 포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임시방편으로 이제 위기를 모면하려는 상황인 네네. 거네요. 네네. 네, 총선 이후에 이렇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4월 위기설도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고금리 장기화 속에 분양시장 위축이 이어지는 현 시점에서 네. 강원 지역의 건설업 전망은 어떻게 예측되는 상황일까요? 네.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건비랑 원자재 가격이 높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가 생각보다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적으로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강원 지역은 특히 수주 여건까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당 기간 부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민간 건설 부분은 강원 지역의 미분양 물량이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주택 관련 정책 금융이 축소되면서 신규 수주가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공 부문은 올해 SOC 예산이 전년보다 늘어나긴 했지만 주로 이제 춘천 속초 고속철도나 강릉 제진철도 같은 대형 사업 위주로 편성이 되다 보니 타 지역 대형 업체들이 주로 수주를 해갈 것으로 보이고, 이제 좀 영세한 지역 업체의 수주 참여 기회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들을수록 상당 기간 조금 네.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될 것 같은데, 네. 현 시점에서 건설업 부진에 따른 위험을 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할까요? 네. 우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현 시점에서 즉각적인 자금 지원이나 이런 즉각적인 대응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업 부진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재무제표상 드러나지 않는 위험을 적시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당국에서는 현장 점검을 확대하거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대출 요건을 좀 재정비해서 일부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지역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업체들이 전문성을 확보해서 영세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체적 상황 조사와 선제적 대응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 강원본부 경제조사팀의 최수훈 과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직거래할 수 있는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이 본격 개장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다연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이 본격 개장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이 지난 19일 금요일 개장식을 갖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올해로 농업인 새벽시장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은 1994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직거래 장터인데요. 네.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민들에게 지역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해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해 왔습니다. 올해는 방문객 40만 명 유치와 매출액 8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오는 12월 10일까지 8개월간 매일 오전 4시부터 오전 9시까지 운영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협의회 오석근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은 원주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 300평 이상 농지 원부나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된 농업인 쪽 지은 농산물을 직거래하는 장터이며 매년 4월 중순에 개장하여 12월 중순에 원주천 둔치 원주교에서 봉평교 사이에서 30여 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시간은 매일 04시부터 09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회원들은 열심히 지은 농산물을 새벽 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며 올해에는 80억 정도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이제 기사로만 봤는데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박다연 리포터도 새벽부터 취재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개장 30년을 맞아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농업인 새벽시장에 가면 주로 어떤 것들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저도 오늘 새벽시장에 다녀와 봤는데요. 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새벽시장에 나오셨습니다. 봄이라 그런지 제철 나물들이 가장 먼저 보였고요. 감자, 고구마, 또 얼갈이, 배추, 대파와 같은 농산물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시장에서는 원주푸드로 인증받은 고품질의 싱싱한 농산물을 판매하는데요. 무엇보다 전날 수확한 농산물을 선별해서 바로 가지고 나오니까 신선하다는 데 큰 장점이 있고요. 또 농사를 지은 농업인이 직접 직거래를 하니까 가격도 저렴합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네요. 네. 저렴한데 싱싱하기도 해서 구매해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새벽시장은 코로나 기간에도 해마다 40만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가 좋았는데요. 또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은 전국 단위 벤치마킹 최우수 시장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어서 새벽시장에 나오신 상인분들과 시민분 이야기 들어보시죠. 한 30년 됐어요. 상인이 좋은 거는 물건을 재배하잖아요. 그럼 팔을 데가 없잖아. 근데 이제 새벽 시장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내가 매일같이 하루하루 와서 물건 해갖고 와서 재밌게 팔고 가면 우리는 좋지, 농민들은. 열무, 얼갈이, 파, 고추, 또 뭐 있더라, 도르 그런 것들 판매하고 좌우지간 농산물 나오는 건 대부분 다 재배를 해요. 잘 팔려갖고 빨리 집에 가면 뿌듯하지, 집에 갈 때. 바라는 점이면은 우리가 좋은 물건을 가져가지고 원주 시민들이 나와서 싱싱한 거 맛있게 사 먹고 많이 애용해주면 그게 좋은 거지, 우리 농민은. 저희 어머님 때부터 해가지고 한 30년 되셨어요. 저희는 옥수수, 야채, 김장배추, 그다음에 감자. 직거래 우선은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 또 오고 가는 정, 네. 쭉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새벽시장 많이 오셨으면 와서 보시고 이렇게 농사하시는 것도 보시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이 싱싱하잖아요. 전 아침에 여기를 매일 나오는 사람입니다. 안 오면 궁금하죠. 열무, 배추, 고구마 산 것보다 여기서 사가면 금방 상하지 않고요. 맛도 훨씬 있어요. 새벽시장에 바라는 점이요. 원주 시민이 이용하면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물건을 사기도 하지만 아침 운동 삼아 나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좋은 관계로 원주를 위해서 사는 시민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인분들의 목소리에 활력이 넘치는 느낌입니다. 네. 정말 올해에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셔서 좋은 농산물을 구매해 보시면 좋겠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굉장히 힘들었는데 막상 새벽 시장을 가니까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판매하시는 분들 그리고 좋은 농산물들을 사러 오신 시민분들 덕분에 에너지도 얻고 또 전날 바로 수확한 품질 좋은 농산물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은 오는 12월 10일까지 매일 오전 4시부터 9시까지 운영합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도 주시고 우리 지역의 싱싱한 농산물들을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원주 새벽시장이 농촌과 도시의 상생 발전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영월군이 각종 개발 사업장에서 베어지거나 폐기될 수목 116본을 재활용해서 6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영월군청 산림녹지과의 천영한 녹지공원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영월군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목들을 재활용해서 예산 절감과 탄소 중립 실천에 큰 기여를 하게 됐는데요. 약 6천만 원의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영월군 내 각종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수목들 어떻게 재활용됐나요? 네, 저희 영월군청 산림녹지과 녹지공원팀에서는 도시공원 20개소, 도시숲 8개소, 지방정원 1개소, 그리고 주요 도로 220km 구간의 가로수 3만 2천 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수목들이 환경적 요인이나 자연적으로 고사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재식재가 필요한 곳이 많이 있고 도시공원, 도시숲, 지방정원 등의 경관을 조금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수목식재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발주한 발주처와 사전 협의와 협업을 통해 저희가 직접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조경적 가치나 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들을 선별하여 공사 착공 전에 도시공원, 도시숲, 지방정원 등의 수목 이식을 하게 되었고 20편 수목 가액을 구역별로 계산해 보니 조달청 고시 가격으로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네, 환경에 보탬이 되는 좋은 일을 하고 계신데 보통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수목의 경우 지금까지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공사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수목들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공사에 지장을 주는 지장목으로 간주되어 베어낸 후에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네, 고사되었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수목, 그리고 수목 굴치를 하기 어려운 장소인 경우에는 베어내서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지만 수목 굴치가 가능하면서 조경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수목들은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까지 폐수목이 재활용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뭐 상태가 안 좋아서였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사업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용 문제. 네. 아무래도 공사 현장의 수목을 베어내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이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들고 그리고 공사 현장 내 부지 조성 공사를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하는데 부지 내 수목을 임시로 가식할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수목을 재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월군의 경우 수목을 재활용하는 공사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영월군청의 몇 개 부서에서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은행으로 수목을 임시 가식했다가 부지 조성이 끝나 다시 사업 부지로 이식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결국은 예산 문제인 것 같은데 1월에서 4월까지 약 3개월가량 사업을 실시한 건데도 6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절감될 수 있었던 만큼 이 폐수목 재활용 관련 매뉴얼이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진행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수목은 특성상 키우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랜 기간 키워온 우량한 수목들이 아깝게 버려지지 않도록 보존하고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수목 재활용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매뉴얼을 관련 기관과 공유하고 또 협업을 강화한다면 내년에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향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존 활용하여 탄소 중립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영월군청 산림녹지과에서 또 소중한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네,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림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순간에 산림을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을 예방하고 초동에 진화하기 위한 산불 방지 업무를 하고 있고 산림을 우량하게 가꾸는 숲가꾸기 사업, 각종 병충해를 예방 방지하는 산림 병해충 방지 업무가 있고 이 외에도 소중한 산림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월군청 산림녹지과는 영월군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보존하고 가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침 지구의 날인데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청 산림녹지과 천영한 녹지공원 팀장과 함께했고요.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